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가치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컨트 탑 10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지표상에 19개 업종 69개 섹터를 기준으로 해서요. 매달 지표와 주가를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서 업황 판단을 하게 되고요. 업황 판단이 관심이나 역발상해서 투자할 만하다라고 판단되는 기업의 유니버스를 뽑아냅니다. 이 유니버스가 대략 한 달에 한 150에서 200개 정도 나오고요. 이 200개 정도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컨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형 컨트와 성장형 컨트, 그 다음에 마법 공식 컨트를 적용합니다. 가치형 컨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주가 대비해서 이익이 저평가되거나 또는 순자산이 저평가되거나 또는 매출액이 저평가된 기업을 뽑아내는 것이 가치형 컨트이고요. 성장형 컨트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뽑아내는 것이 성장형 컨트입니다. 마법 공식 컨트라고 하는 것은 ROE가 높으면서 PER이 낮은 기업들을 뽑아내는 컨트가 되겠습니다. 자, 가치형 컨트로 뽑힌 10개의 기업입니다. GS건설, 태광산업, 영풍, DSR, 삼부판지, 대우건설, KPF, KPX케미칼, 문배철강, 유니드 이렇게 뽑혔고요. 해외건설, 다시 말하면 대형건설사가 2개 뽑혔고, 그 다음에 기타 화학 제품 관련된 기업이 2개 뽑혔습니다.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이 가치형 컨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PER, PBR, PSR, 그죠? 전체적으로 주가 대비해서 PER과 PBR과 PSR이 낮은 기업들을 나름대로 세워서 뽑아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형 컨트를 보겠습니다. 성장형 컨트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체적으로 당연 같은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을 뽑아낸 것이고요. 자, 자동차 부품의 DN 오토모티브와 모헨즈, 아진산업, 화신, SL, KPF, 두산 팝켓, SM 백셀, 에코플라스틱, 모베이스 이렇게 뽑혔고, 굉장히 공통적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이 굉장히 많이 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과 비슷한 모습이고요.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법 공식 컨트입니다. 마법 공식 컨트라고 하는 것은 PER은 낮으면서 ROE가 높은 기업들을 이제 뽑아낸 것이죠. 여기도 역시 자동차 부품주가 많이 눈에 띄는데요. DN 오토모티브, 세동, 우진프라임, 더 네이처 홀딩스, 문배철강, 정다운, GST, 삼부판지, 진성TEC, 아진산업 해서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있고, 골판지도 있고, 굴삭기도 있고, 그죠? 공작 기계도 있고, 이렇게 뽑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리뷰할 것은 이 중에서 두산 팝켓과 SL 이렇게 해서 굴삭기 기업 하나와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길잡이 차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굴삭기라고,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고 하면, 굴삭기 섹터의 지표의 흐름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파란색 선은 뭐냐 하면, 파란색 선은 2년 평균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표는 2년 평균 대비해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PBR 밴드는 말 그대로 이제, 순자산 대비해서 주가의 흐름인데요. 주가도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역시 지표 지수는 말 그대로 자동차 부품주의 핵심 지표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년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PBR 밴드 역시 주가가 최근에 이제 드디어 자동차 부품주들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산 팝켓입니다. 두산 팝켓의 지난 5년의 주가입니다. 2022년 말부터 그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주가는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은 5조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PER은 7.4배, PBR은 1배, 그 다음에 시가 배당률은 2.4% 정도 됩니다. 자, 두산 팝켓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3년 2분기 이번에 시장의 컨센은 대략 한 3,600억이었는데 실제 실적은 4,600억이 나왔어요. 한 1,000억 정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원래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시장의 컨센은 1조 3천억인데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한 8천억 나왔거든요. 8천억 나왔기 때문에 한 1조 한 4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 수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4천억, 6천억, 1조, 1조 한 5천억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 팝켓의 실적을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인데요. 미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15%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도 15% 증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쪽도 14% 증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전망을 이제 보면 하반기에는 조금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행 지표 관련해서 좀 보면 PMI는 부진해요. PMI는 부진한데 산업 생산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제 건설 지출인데요. 건설 지출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주택 관련된 부분이 조금 반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 관련돼 있는 건설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주택 시장 지수와 모기지 금리도 보면 그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택 지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성 자체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표를 좀 더 볼게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지표는 아무래도 그죠. 굴삭기 수출 금액이 될 것인데 꾸준히 굴삭기 수출 금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시장인 중국으로의 굴삭기 수출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중동, 그죠? 이런 쪽, 그 다음 인도까지, 이런 쪽에 굴삭기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굴삭기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중국 쪽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그 내수 판매, 굴삭기 내수 판매를 보더라도 그죠?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또 중국의 PMI, 중국의 PMI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죠?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관리자에게 경기 전망을 조사해서 50 이상이면 경기 상승, 50 이하면 경기 하강인데요. 2023년 보시면 초반에 위드 코로나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꾸준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내수 굴삭기 판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까지 좋아진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SL을 보겠습니다. SL의 지난 오전의 주가 추이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소폭 최근에는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가격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모습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그 다음에 PER은 8배, PBR은 0.95배, 시가 배당률은 1.7%입니다. 아직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진 않았어요. 근데 시장의 컨센은 대략 한 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시장의 컨센 정도를 충족한다면 원래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3,300억 정도로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억, 1,100억, 2,000억, 3,300억 꾸준히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영업이익률 자체도 그죠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L의 메인 상품은 제품이죠. 제품은 램프입니다. 램프. 자동차에 있는 램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요. 인도에도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램프의 매출 비중이 대략 80%. 그래서 램프가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뭐 전동화 관련된 부분, 기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가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지역별 매출액입니다. 지난 1분기 기준이고요. 가장 중요한 수요 매출처는 당연히 그죠. 한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차지하는 곳이 이제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현기차의 회복, 그 다음에 북미 시장, 그 다음에 인도 시장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은 조금 반등했습니다만은 규모도 작고, 그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요 매출차입니다. 매출차는 현대차가 18%, 그죠? 그 다음에 기아가 한 16%, 현대모비스가 16%, GM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GM이 이제 17%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한 8%, 작년에 한 14%, 올 1분기에는 17%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지표를 조금 더 보면 자동차 부품의 수출 금액은 아직까지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옆으로 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자동차 수출 금액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수출 금액의 증가는 자동차 부품 수출 금액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그 글로벌 출하의 증가는 꾸준히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램프인데 LED 램프 쪽이 고가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가 현대차의 뭐 GV7080 같은 모델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렌토 같은 기아의 모델,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현대차의 글로벌 출하의 증가는 결국, 그죠? SL 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고, 특히 SUV 판매 비중의 증가도 역시 고가 LED의 그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이상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싸게 거래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켰을 때 우리는 사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잊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